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노인분들을 진료하면서 늘 마음 아프게 느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아주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기름진 고기도 감히 먹지 못하고 단 것도 먹지 못하며 매일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배는 점점 더 나오고 혈압은 여전히 높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몇 걸음만 걸어도 금방 지치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먹는 식사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었는데도 단 2주 만에 얼굴빛이 밝아지고 배가 한결 가벼워지고 몸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입던 바지가 갑자기 헐렁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노년을 위한 중요한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나도 배가 나오고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몸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 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몸의 무거운 느낌을 줄여주며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몸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먹고 잘못 고르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진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오면서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의 대부분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배를 나오게 하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하며 피부를 점점 나빠지게 만드는 것은 대개 수십 년 동안 혈관 속에 조용히 쌓여온 노폐물과 염증, 그리고 과도한 지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배가 나오는 거지요. 몸이 무거운 것도 당연한 거지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에는 사실 몸속에 물이 정체되어 있고 염증이 쌓여 있으며 노폐물이 몸 안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도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분들과 비슷하셨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고 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을까? 왜 나이가 들수록 배는 더 단단해지고 몸은 더 무거워질까?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타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커피를 사는 데는 돈을 쓰고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가지 사면서도 정작 마트의 해조류 코너에 있는 아주 저렴한 음식 하나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식초가 혈관벽에 달라붙은 더러운 지방층을 부드럽게 만들고 녹이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빗자루처럼 몸속으로 들어가 이미 녹아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쓸어내고 몸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미역의 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기고 단단하며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역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미역국이나 김밥에 넣는 미역 혹은 밥과 함께 먹는 마른 미역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미역에서 가장 귀한 부분은 우리가 늘 먹는 얇은 잎 부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부분은 미역 뿌리 쪽에 달려있는 두껍고 구부러져 있고 약간 꼬불꼬불한 작은 귀처럼 생긴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미역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단단하고 보기 흉하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자들이 자세히 살펴본 뒤 미역귀에야말로 미역 전체에서 가장 귀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코이단이고 다른 하나는 알긴산입니다. 이 이름들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코이단은 몸속에 좋지 않은 세포를 억제하고 몸 안에 오래도록 이어지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알긴산은 아주 강한 스펀지와 같아서 남아도는 지방과 노폐물, 그리고 장벽과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흡수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늘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만약 식초가 오래된 프라이팬에 들러붙은 기름을 불려주는 뜨거운 물과 같다면 미역귀는 바로 그 기름을 깨끗하게 문질러 떼어내고 밖으로 끌어내는 수세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미역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잎 부분만 먹고 국에 오래 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다 녹아버리거나 열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미역귀야말로 가장 많은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라는 한 분을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 60이 조금 넘으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밥 반 공기만 드시고 점심도 아주 조금, 저녁은 거의 드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계속 나오고 몸은 늘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몇 분은 앉아 있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몸이 피곤하고 머릿속에는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았습니다. 혈중 지방도 높았습니다. 혈액은 끈적해져 있었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배는 단순히 지방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었고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으며 염증이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분이 잊지 못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은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힘은 장이 막혔다거나 혈관이 당장 위험할 정도로 심하게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하수구와 같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은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물은 몸 안에 남아 있으며 노폐물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배는 점점 더 커지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며 날이 갈수록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2주 동안 딱 2가지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역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늘 잊고 지나치지만 혈당이 높고 배가 나온 분들에게 아주 좋은 또 다른 해조류였습니다. 정확히 2주 뒤,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그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훨씬 밝아졌고 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더니 바지 허리 부분을 살짝 잡아당겨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야 했어요. 이 바지가 갑자기 헐렁해졌어요. 다시 재어보니 그분의 허리둘레는 정확히 3cm 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굶은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단지 먹는 방법만 바꾸셨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김 여사님께 말씀드렸던 두 번째 해조류는 다시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마를 사와서 국을 끓이거나 육수를 낼 때 몇 조각 넣었다가 다시 건져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해조류가 60이 넘은 분들, 특히 혈당이 높고 혈중 지방이 높고 배가 나오며 식사 후에 자주 피곤해지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마에는 아주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크롬, 칼슘,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서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더 안정되면 몸은 배 주변의 지방을 덜 쌓게 되고 계속 배고픈 느낌도 줄어들며 식사 후 찾아오는 피로감도 훨씬 덜해집니다. 저에게는 박 어르신이라는 지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미 70을 넘으셨습니다. 그분은 당뇨를 앓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늘 몹시 졸렸고 입은 마르고 몸은 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는 것을 더 줄일수록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음식을 줄이는 대신 먹는 방법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려둔 다시마를 한 줌 정도 밥과 함께 넣어 지어 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다시마가 물을 머금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조금만 적게 넣으면 됩니다. 밥이 다 되면 다시마는 부드러워져 밥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고 맛도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에 밥 속의 당이 혈액으로 훨씬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일주일 뒤 박 어르신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도 전처럼 졸리고 피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또 배가 훨씬 가벼워졌고 속이 덜 더부룩하며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역귀가 몸속의 지방과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다시마는 그런 것들이 새로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과 같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쓰레기가 쌓이지 못하게 막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귀를 사와서 국에 넣고 오래 끓여 부드럽게 드십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귀한 성분이 많이 사라집니다. 후코이단과 알긴산은 높은 온도에서 너무 오래 끓이면 효과가 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미역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역귀를 식초에 담가 먹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얼굴을 찌푸리실지도 모릅니다. 시큼한 맛이 떠오르고 먹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이 음식은 아주 먹기 쉽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마른 미역귀를 먹기 좋게 잘라서 물에 약 15분 정도 담가 불려주십시오. 충분히 불어나면 깨끗하게 한 번 더 씻고 물기를 빼십시오. 그런 다음 작은 유리 용기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절임 국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연쌀 식초 3숟가락, 물 1숟가락, 잘게 다진 마늘 약간, 얇게 썬 양파 몇 조각, 그리고 볶은 참깨를 조금 넣어주십시오. 좀 더 먹기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참기름을 몇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이 재료들을 용기에 붓고 잘 섞은 뒤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미역귀는 부드러워지고 약간 아삭하며 은은하게 새콤한 맛이 나서 아주 먹기 좋아집니다. 드실 때는 식사 5분 전쯤 젓가락으로 한두 번 집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김 여사님께 알려드린 방법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에 절인 미역귀를 젓가락으로 2번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밥은 평소처럼 드셨지만 흰쌀만으로 밥을 짓는 대신 다시마를 함께 넣어 지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분은 훨씬 빨리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늘 달콤한 빵이나 단 과일을 더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해조류의 식이섬유가 위와 장 안에 얇은 막을 만들어 음식이 훨씬 천천히 흡수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갑자기 올라가지 않았고 인슐린도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안정되면 몸은 배 주변에 지방을 덜 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도 허리둘레를 줄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배가 나오는 것이 지방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이후에는 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다른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몸속에 오래 이어지는 염증입니다. 둘째는 높은 혈당 때문에 몸이 배 주변에 지방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몸이 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역귀와 다시마는 이 세 가지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미역귀는 염증을 줄이고 지방과 소금, 노폐물을 몸 밖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는 혈당을 더 안정되게 만들고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방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붓기와 부종, 그리고 몸의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얼굴이 덜 붓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배가 가벼워지고 결국에는 옷이 헐렁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여러분은 올바른 종류를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마트에 가셨을 때는 미역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좋은 미역귀는 대개 짙은 갈색이거나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두껍고 주름이 많으며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 미역귀가 너무 얇고 색이 너무 연하며 너무 납작하다면 오래된 것이거나 영양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부드럽고 더 예쁘고 더 깨끗해 보이는 것을 고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부분은 오히려 더 못생기고 더 두껍고 더 주름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다시마는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고 깨끗하며 이상한 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마의 몸통은 두껍고 고르며 잘 부서지지 않아야 합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가루나 작은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늘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가능하다면 자연바람과 햇볕으로 말린 것을 고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햇볕과 바람으로 말린 해조류는 높은 온도로 건조한 것보다 미네랄을 더 잘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오신 뒤에는 해조류를 부엌에 열린 봉지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해조류는 습기를 아주 쉽게 빨아들입니다. 오래 두면 냄새도 사라지고 영양도 줄어들며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은 뒤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해조류를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제 대답은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요오드를 제한해야 하는 상태라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가 많이 아프거나 역류가 심하신 분들은 빈속에 식초에 절인 미역귀를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중이나 음식을 몇 입 드신 뒤에 드셔야 위가 훨씬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쌓여온 것입니다. 하룻밤 만에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딱 2주만 꾸준히 하신다면 아주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덜 힘들어집니다. 얼굴이 조금 덜 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오래된 바지를 입어보았는데 예전처럼 꽉 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한 분의 남성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셨습니다. 올해 나이 68입니다. 그분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당뇨병도 아니었고 혈압도 아니었습니다. 늘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잠은 아주 많이 자는데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치 전혀 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목은 뻣뻣하며 두 다리는 약하게 붓고 아랫배는 늘 팽팽했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고 온갖 보약도 다 드셔보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저는 그분이 매일 아주 짜게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김치가 꼭 있어야 했고 마른 생선도 드셨으며 간장도 자주 드셨고 저녁에는 맥주 한 잔까지 더하셨습니다. 많이 드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몸은 지나치게 많은 소금과 물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혈관이 점점 약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조금만 짜게 먹어도 몸은 훨씬 더 오래 물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그 남는 수분은 얼굴을 붓게 하고 다리를 무겁게 하고 배를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심장이 더 많이 일하게 하며 혈압까지 올리게 됩니다. 미역귀와 다시마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칼륨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 남아도는 소금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수분과 노폐물을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은 덜 붓고 덜 무거워지며 피로감도 덜해집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동안 식사는 평소처럼 하시되 김치와 간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식사 전에 식초에 절인 미역귀를 젓가락으로 2번 드시고 저녁에는 다시마를 넣어 지은 작은 공기 하나 분량의 밥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열흘 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전에 신던 신발을 다시 신어봤는데 발이 정말 훨씬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그전까지 내 발이 얼마나 많이 부어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바로 그것이 많은 분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그저 늙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무거움의 상당 부분이 오래 이어진 가벼운 부종과 끈적한 혈액,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소금과 노폐물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눈꺼풀이 무겁고 끼던 반지가 더 조여오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대개 단지 잠을 덜 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으면 체중을 줄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무게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지방만이 아니라 수분과 염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노인분들께 체중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겨우 1kg이나 2kg만 줄어도 허리둘레는 훨씬 많이 줄고 얼굴빛은 더 밝아지고 걸음은 더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자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김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2주 뒤 그분은 겨우 2kg 정도만 줄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둘레는 3cm 줄었습니다. 얼굴빛은 더 밝아졌고 잠도 더 잘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 몇 분이나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야 하는 일도 더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또 저를 아주 기쁘게 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몹시 당겼다고 하셨습니다. 떡이나 과자 또는 설탕을 아주 많이 넣은 커피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식초에 절인 미역귀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단 것에 대한 갈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몸은 단 것을 훨씬 쉽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조금 먹으면 당이 훨씬 천천히 흡수되므로 몸은 더 이상 계속 배고프고 계속 당기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늘 노인분들은 무조건 굶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굶는 것은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어지러움을 더 쉽게 느끼게 하며 단 것을 더 찾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올바르게 먹느냐입니다.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조류가 좋다는 말을 듣고는 매일 아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채소 대신 먹고 밥 대신 먹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역귀는 아무리 좋아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젓가락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을 지을 때 넣는 다시마도 작은 한 줌이면 됩니다.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과한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인에게서 해조류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몇 주 동안 아주 많은 양을 계속 드신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그분은 가슴이 빨리 뛰고 몸이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요오드를 너무 많이 흡수한 탓에 갑상선이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도 잊지 마십시오. 식초에 절인 미역귀는 식사 약 5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 5분 전이라는 그 시간이 식이섬유가 위와 장을 얇게 덮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효과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는 이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더 이상 당과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또 여러분께 천천히 시작하시라고 권합니다. 첫날에는 젓가락으로 1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며칠이 지나 위가 익숙해지면 2번으로 늘리십시오. 노인분들은 대개 위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드시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식초에 절인 미역귀에 오이 몇 조각이나 양파 또는 볶은 참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음식 맛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혈관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너무 시큼한 식초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학적으로 배합된 식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천연 쌀 식초나 순한 사과 식초를 고르십시오. 좋은 식초는 신맛이 부드럽고 목을 너무 세게 자극하지 않으며 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지나야 결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늘 며칠 안에 몸이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변화는 보통 2주 정도 지나야 나타난다고 답해드립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배변도 더 편해지며 배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남는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이 더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옷이 점점 더 헐렁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단순한 음식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작은 변화들 덕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요란하게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저렴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친 얼굴과 실망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살을 빼는 약을 드셨고 어떤 분은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드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식사를 거르고 굶고 채소나 과일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배는 여전히 나와 있었고 몸은 여전히 무거웠으며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저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결국 그것을 노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60이 넘으면 몸은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나오고 다리가 무겁고
혈압과 당뇨를 안고 살아야 하며 늘 피곤한 채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에 너무 많은 것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당분, 너무 많은 소금, 너무 많은 가공식품, 너무 오랫동안 빠르게 먹고 짜게 먹고 달게 먹으면서도 몸을 깨끗하게 해줄 충분한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몸에게 그 기회만 주신다면 말입니다. 미역귀와 다시마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병을 없애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혈액이 덜 끈적해지면 혈관이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혈당이 더 안정되면 몸은 지방을 덜 쌓게 됩니다. 남아있는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얼굴의 붓기가 줄고 배는 가벼워지며 다리도 훨씬 덜 무거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마트에 가시게 되면 해조류 코너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두껍고 색이 진하고 주름이 많은 미역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다시마도 조금 사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식초에 절인 미역귀를 한 통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 식사 전에 젓가락으로 한두 번만 드셔보십시오. 당장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몸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배가 조금 더 가벼운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피곤한지, 얼굴에 붓기가 조금 줄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며칠만 더 꾸준히 해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여러분께서 옷장을 열고 오래된 바지를 다시 입어보며 그것이 예전보다 더 헐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전처럼 숨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처럼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올바르게 돌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바꾸어도 몸이 이렇게 많이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분과 비슷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피곤함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을 하기까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하루하루를 더 편안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졌다고, 혈중 지방이 너무 많다고, 혈압이 너무 위험하다고 의사가 말한 뒤에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의 미역귀, 조금의 다시마, 조금의 천연 식초, 그리고 매일 꾸준히 이어갈 새로운 습관 하나.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오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것은 대개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의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초에 절인 미역귀를 직접 드셔보기로 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